자,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학실에서 퇴적암 잘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퇴적암 종류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것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퇴적물이 큰가, 덩어리로 큰가, 아니면 굉장히 미세한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선생님 과학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덩어리가 가장 큰, 퇴적물 덩어리가 가장 큰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감.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사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진흙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쉐일 또는 이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실에서는 우리가 이암을 봤었죠,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우리가 지금 배울 상황은 아니고, 크게 큰 자갈 같은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 여감, 그다음 모래 정도의 크기가 만들어진 거 사암, 그리고 진흙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게 쉐일이나 이암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정리는. 왜냐면 화성암은 좀 어려웠어요. 지표에 나와야 되고 땅 속에 있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어두워야 되고 이런데, 여기는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퇴적암 중에 좀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여러분들 석회암 거기서도 봤죠? 네, 하얀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석회암은 자연적으로 석회질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 석회암은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소라 껍데기 같은 거랑 성분이 똑같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뭉쳐진 것들이 바닷가에서 많이 쌓여가지고 또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종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멘트나 예전에는 분필 같은 거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여러분들 1학년에서는 총 4개 정도의 암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줬는데, 정리해야 될 것은 퇴적암이 뭔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겠죠. 그리고 이 퇴적물은 입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퇴적암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여기예요.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이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인데, 이따가 선생님 과제로 내줄 때 여러분들 구글어스라는 곳으로 한번 그냥 가상으로 가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퇴적물이 쌓여 있고, 그걸 또 강이 흐르면서 이렇게 깎아낸 지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퇴적암에서만 관찰되어 있는 특징이다. 바로 뭐냐면 층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쌓여서 줄무늬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진 걸 층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제주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주도예요. 제주도 가면 거기도 화산재가, 제주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쌓였는데, 그렇게 화산재가 쌓인 것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층리 형태로 관찰이 되기도 해요. 장난 아니죠, 그렇죠? 저기 사람 크게 보이죠? 층리의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안이라는 곳의 채석강인데, 여기를 가봐도 지금 이렇게 층층이 지층들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선생님 처음 보여줬을 때 우리 태백 고생대박물관 지역의 구문소유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줄무늬 형태로 식빵처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층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적암층이겠죠. 여기는 퇴적암층에서 층리가 발견되는 이유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였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은 동시에 쌓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어두운 퇴적물이 쌓이고 그게 굳어질 때쯤 위쪽에 또 밝은 퇴적물이 쌓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돼 있다. 그래서 이쪽의 관계가 바로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지구의 어떤 시간의 관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의미가 달라 보이죠? 처음 봤을 때하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층리였어요. 근데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화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암은 화석을 발견하기 왜 어려울까요? 너무 뜨거워요. 고온이죠. 그리고 고압이에요. 그 상황에서 동물들이 그 생태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석은 물질들이 쓸려 내려가서 쌓였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퇴적암층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디 가면 있냐면 고생대 박물관에서 지금 여러분들 퇴적층을 보려면 오른쪽으로 갔었죠? 지금 화살표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생대 박물관에서 왼쪽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왼쪽 계단을 따라 내려와 보면 여기도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보면 층리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화석. 요 고생대 박물관 안에 있는 화석을 직접 여기서 주워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셨죠? 여러분들 다음에 가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여기에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화석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아주 조그마한 삼엽충 화석도 봤어요. 그리고 흔적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암이 있는 퇴적층에서는 화석도 발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제. 선생님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쵸? 구문소 가서 드론 영상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태백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뭐 할 거냐면 너무 과제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교과서 24페이지 해보기를 할 건데 뭐 첫 번째 뭐 풀을 바르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퇴적 지형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게 과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 검색창을 켜시고 선생님이 지금 검색한 것처럼 퇴적암 지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이거 말고도 좋은 사이트도 많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찾아도 되는데 좀 어려워할까봐 그러면 첫 번째 퇴적암 지형이라는 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역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태백에 구문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쭉 찾아보고 이거를 그냥 이미지로 보느냐? 아니죠.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 구글 어스 해본 적 있으세요? 구글 얼스, 발음이 어렵네. 얼스. 자, 구글 어스 들어가면 자, 구글 어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형들 찾아서 어디 있구나 위치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 가셨죠, 무생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을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게 해보기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랑 구글어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퇴적 지역 위치 또는 그거의 사진은 또 구글에서 검색해 보셔야 되겠죠? 그거 검색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두 개를 보내주는 게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저 구글어스로 그랜드 캐니언 가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고 물론 실제로 가보는 것만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적지원, 우리나라 유명한 퇴적지원들 한번 가보고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가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그 지역 딱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찍어놓은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퇴적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퇴적암 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뭐 배웠어요? 퇴적암 배웠습니다. 퇴적암.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은 퇴적암을 잘 볼 수 있는 태백에 살고 있다. 요거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퇴적암이 뭔지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퇴적물의 종류와 암석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두 번째 포인트였고 마지막 세 번째 뭐 정리해 드렸어요? 구문소에서 나타나는 식빵 같은 줄무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층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에 가보면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퇴적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과제 24페이지 해보기와 해보기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퇴적층들 한번 구글어스로 여러분들 탐험 한번 해보고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사진 여러분 화면 캡처해가지고 보내주는 거 두 가지 이게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해 가셨죠? 자, 여러분들은 행복한 어마어마한 아주 우리나라의 소중한 퇴적암이 있는 태백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과제를 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화이팅!